네, 안녕하십니까. 김덕중입니다. 자, 이번 12주차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 대신 이러닝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제입니다. 즉, 여기에 녹음된 녹음 파일과 그리고 파워포인트 이미지들을 가지고 하나의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이제 모바일로 올려서,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실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을 좀 과제로 이해하지 말아 주시고요.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패드에 탑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. 자,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12주차는 모바일 교육을 위한 컨텐츠 이해 부분입니다. 즉, 모바일 교육을 위해서 컨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보자라는 거죠. 자, 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어, 이러닝 컨텐츠를 만드는 절차들은 ISD 모델인 뭐 ADD, IE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.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? 처음에 이제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고요, 디자인 설계를 하고, 디벨롭먼트 개발을 하고, 임플리먼트 실행을 하고, 마지막에 이벨루에이트 즉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모바일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과 틀리면 안 되죠. 이 ADDI라는 것은 기술적인 특징보다는 교육공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컨텐츠의 개발 순서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뒤에 세 번째에 있는 디벨롭먼트라는 그 내용을 빼놓고는 대부분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하나 좀 특징인 부분은 그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,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모바일 소프트웨어라는, 죄송합니다. 교육용 소프트웨어라는 이름하고 교육용 컨텐츠라는 개념들이 이제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거죠. 즉,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교육용 컨텐츠가 동일하게 하나의 어떤 그 플랫폼 하에서 작동이 되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니 컨텐츠를 만드는 흐름들입니다. 앞서 보셨던 ADDIE 중에서 I 부분이 없네요. I는 실행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만든 이 컨텐츠를 서버에 올리고 그것들을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내용들이 바로 I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어널라이즈 부분을 보시면은요, 먼저 프로젝트의 고를 결정을 하고, 즉, 이 컨텐츠를 왜 만드는가를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컨텐츠를 사용할 학습자들을 분석을 하고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의 차이, 지식의 차이를 추출을 해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결정을 하는 게 아널라이즈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. 두 번째 디자인 단계는 이제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. 프로덕 하나의 과정이고요. 클러스터 과정의 구조, 그리고 페이지는 과정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, 그리고 마지막에 미디어에 해당되는 컨텐츠 모듈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빌드 단계는 이제 작은 그림에서 큰 그림으로 올라갑니다. 하나의 미디어를 만든 다음에 페이지를 구성하고 그리고 과정들의 어떤 그 구조들을 만든 다음에 하나의 과정으로 패킹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빌드 단계입니다. 마지막에 이벨루에이트 단계는 뭐 컬 팩트리기의 뭐 4단계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. 학습자들의 인터랙션, 리스판스를 분석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학습자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의 맡은 업무를 얼마나 더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, 자, 이 컨텐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컨텐츠 만든다고 해서 이 흐름이 없어지느냐? 그렇지 않죠. 하지만 여기 이제 빌드라는 단계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, 만드는 기술적인 차이 또는 그 즉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,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.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이러닝 컨텐츠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냐 교육용 컨텐츠냐
이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교육용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뭐가 생각나십니까? 어떤 뭐 영유아, 초등용 어떤 CD 타이틀 같은 것도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될 수가 있겠죠. 뭐 숫자 쓰기, 뭐 알파벳 배우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이러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앱, 즉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. 우리가 많이 봤던 플래시라든지 디렉터 오스웨어를 사용해서 만들었던 컨텐츠들이 바로 교육용 컨텐츠입니다. 교육용 컨텐츠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교육 목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 학습자와 인터랙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컨텐츠의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해당 컨텐츠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학습자들이 온라인 또는 뭐 CD롬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을 추적을 해서 성적에 반영하기도 하고 학습자의 뭐 진도율을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학습자와 컴퓨터 간 그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 오셨던 강사 주도형 컨텐츠, 즉 ILT 방식이라고 하죠. 이런 컨텐츠들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기술적 표준이 존재를 합니다. 스콤이란 또는 뭐 IMS 또는 뭐 AICC 여러 가지 기술적인 표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은 교육용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안 따라도 상관없느냐? 그렇진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와 앱 간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. 모바일의 특징과 교육의 특징을 같이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. 자, 모바일은 네이티브 앱이라는 것과 웹 앱이라는 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. 교육용은 컨텐츠냐 앱이냐, 즉 컨텐츠냐 소프트웨어냐로 구분이 되고 있지만은 모바일 관점에서 보면 네이티브냐 웹이냐라는 부분입니다. 이 용어를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네이티브 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를 만들듯이 어떤 개발 툴,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즉, 그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뭐 오피스 프로그램, 워드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은 다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즉 게임도 정형적인 네이티브 앱이죠. 즉 모바일용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네이티브 앱입니다. 그런데 웹 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웹 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보았던 것들을 모바일 환경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웹을 모바일에 최적화시켜서 개발을 해놓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. 즉, 네이티브 앱이라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신 이제 고품질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웹 앱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빠르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다양한 인터랙션을 넣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네이티브 앱과 웹 앱, 그리고 교육용 컨텐츠와 교육용 앱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? 상당히 다양한 조합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6페이지 한번 볼게요. 자, 네이티브 앱을 만들면 당연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은 어떤 핸드폰에서, 어떤 스마트폰에서 돌아갈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즉, 이게 이제 뭐 마켓의 분단화라고 써놨는데요. 어떤 플랫폼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. 하나를 만들어 놓고 두 개에서 돌릴 수는 없습니다. 그렇게 하려면은 네이티브 앱이 아니라 웹 앱이 되겠죠. 즉 여러분들이 그 엑스박스에서 돌렸던 게임을 닌텐도에서 돌리겠다. 안 돌아가죠. 닌텐도용 게임을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만은 게임 회사들은 닌텐도용 게임 버전도 출시를 하고 엑스박스용 버전도 출시를 하고 있죠. 마찬가지로 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안드로이드 계열과 이 iOS 계열로 같은 컨텐츠들을 다른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두 개 버전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즉, 한 번 만들어서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. 그리고 개발 속도 또한 단순한 웹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, 그리고 테스트하는 시간, 그리고 구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요. UI, UX 측면, 즉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도 조금 더 전문화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. 이러한 또 어려움 때문에 사실 이러한 컨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 즉 네이티브 앱을 쉽게 만들어주는 오소링 툴을 많이 사용을 하거나
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웹 앱으로 개발하는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